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웨이는 죽고 삼성은 뜬다는 테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정관리에 들어간 샤오미, 오보, 비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불행이 나의 행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중국 업체지만 입장이 천냥지 차인 하웨이와 샤오미, 오보, 비포 등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들 4개 기업은 차이나 휴대폰 빅4로 불렸던 기업들입니다. 어디든 그렇듯 사실 빅4로 묶이지만 이들 4개 기업의 위상 차이는 상당히 나는 편입니다. 하웨이가 압도적 1등이고요. 나머지 3개사 샤오미, 오보, 비포 등은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SK, LG가 4대 그룹으로 묶이지만 삼성과 2위 그룹과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압도적인 1위란 말씀이죠.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하웨이가 제재로 죽을 쓰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확전되면서 하웨이 스마트폰 사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이기 때문에 그 양상이 아직은 미비하게 보이는데요. 지금 점차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3분기부터 즉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웨이의 낙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올 1분기 기준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의 49% 이상이 해외 지역에서 나고 있습니다. 절반가량 매출이 해외에서 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하웨이가 지난해 부품 구매에 소비한 700억 달러 중에 110억 달러, 7분의 1 이상이 거래가 중단된 퀄컴, 인텔, 마이크론 단 3개사와 거래한 비용이었습니다. 이들 기업 이외에도 구글이라든지 영국의 반도체 설계자산 업체 ARM 등 여러 업체도 이 하웨이와 거래를 끊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하웨이가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웨이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하죠. AP 설계 라이선스를 보유한 ARM과의 거래 중단으로 인해서 칩 설계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걸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위험성 때문에 하웨이는 사실 자회사인 팹리스 업체, 반도체 설계업체죠. 자회사인 팹리스 업체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AP, 무선통신, 트랜시버, 전력관리 반도체 등 주요 반도체 기술을 내재하기 위해서 무진장의 애를 써왔었습니다. 실제로 하웨이의 AP 지역별 자금률은 6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칩의 점진적인 내재화를 위해서 1+1 정책을 추진해왔던 게 바로 하웨이인데요. 1+1 정책은요, 칩의 절반은 하웨이의 팹리스인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만들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나라 팹리스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대표적인 중국 기업인 하웨이도 기술 내재화를 위해서, 기술 자립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웨이의 팹리스 하이실리콘 역시 ARM이 보유한 설계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칩 설계가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ARM의 기술에는 사실 미국의 원천 기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영국 업체 ARM도 미국 주도의 반하웨이 제재에 동참했던 겁니다. 하웨이가 ARM의 차세대 아키텍처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차세대 AP 공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웨이가 ARM의 대안을 찾고 있지만 전세계 반도체 설계 자산의 90%를 보유한 ARM의 대체제를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하웨이는 성능이 떨어지는 9세대 AP로 스마트폰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스마트폰 사업의 존폐 기로에 몰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반하웨이 전선이 미중 무역 분쟁의 최대 하약고가 되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결국 하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실제로 각국의 이동통신사들은 하웨이 폰 출시를 유보하는 추세입니다. 하웨이의 미래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대만의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하웨이의 신규 스마트폰 출시를 유보하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 이통사들은 아직 이런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웨이 스마트폰의 사후 지원 등에 대한 소비자들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사후 지원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라이선스 중단만 해도 볼까요? 스마트폰의 보안 패치 업그레이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구글의 지메일, 유튜브 등의 사용 빈도가 높죠. 이게 지원이 안 되면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 플레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걸 살까요? 그래서 결국 하웨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자체 OS 개발을 빨리 끝내는 겁니다. 홍몽이라고 하는데요. 이 홍몽, 자체 OS는 홍몽을 개발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만큼은 안 되지만 러시아 통신업체 로스텔레콤이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 OS 아브로라 도입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웨이 측은 최근에 자체 OS인 홍봉 OS를 올해 가을 또는 늦어도 내년 봄에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웨이보다 기술이 더 좋다고 하는 노키아와 삼성도 이미 자체 OS 시스템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노키아는 신비안이었고요. 삼성은 타이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거 모두 시장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구글의 힘이 센 것은요, 바로 이 스마트폰 OS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전에 삼성전자와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요, 하웨이의 자력갱생 시도, 자체 OS를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도 결국 같은 코스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경우만 해도요, 다년간의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해외 대다수 국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OS 시스템의 보안성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웨이의 자체 OS인 홍봉 개발에 홍봉을 적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길은 여전히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 급감 전망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중에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라고 SA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하웨이가 올해 스마트폰 판매 목표를 2억 5천만 대 수준에서 2억 1천만 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 4천만 대 낮췄죠. 한데 이것은 상당히 보수적인 거고요. 시장에서는 이미 하웨이 올해 연간 출하량이 많게는 1억 대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억 대가 무너지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점유율도 지난해는 14.4%였는데요. 올해 하웨이 점유율은 12.1%, 2%포인트 이상 떨어졌죠. 내년에는 무려 9.2%까지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은 지금과 같은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된다는 전제가 깔린 예상입니다. 반면 애플을 볼까요? 애플은 지난해 14.4%로 동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출하량이 하웨이가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애플이 3등으로 밀렸다고 했었죠. 그리고 하웨이가 2등으로 올랐다고 했습니다. 같은 점유율은 14.4%였습니다. 지난해. 하지만 올해 애플은 14.4%로 1%포인트 떨어지지만 내년에는 14.7%로 소폭이지만 조금 올라갑니다. 내년에 하웨이가 9.2라고 생각하면요, 애플의 13.7은 상당히 앞선 숫자죠. 삼성전자의 경우는 더 상승폭이 큽니다. 지난해 20.3% 그쳤지만 올해는 23%, 내년에는 24.5%로 애플, 하웨이와 격차를 더 벌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웨이 입장에서 더 우울한 게 있습니다. 하웨이가 이대로 가면요, 장기적으로는 해외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다른 내수 업체들, 그러니까 샤오미, 오보, 비포 같은 업체들이죠. 원 플러스 원. 다른 내수 업체들과의 경쟁에서도 자국 시장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하웨이 스마트폰 중에 $800 이하 모델의 비중은 절반을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품 수급이 중단되면 중저가 시장에서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하죠. 가성비를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삼성증권이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번 하웨이 제재로 인해서 하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내년에 올해 대비 2배가량 줄어드는 반면에 중국의 다른 스마트폰 업체인 오포와 비보, 샤오미 출하량은 올해 대비 내년에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웨이를 뺀 다른 중국 업체 빅4들은, 빅3죠. 그러니까 하웨이를 빼면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이들 업체들은 이미 표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웨이가 이뤄가는 실속 보급형 시장을 따먹을 생각에 그렇죠. 미국이 제재 대상을 하웨이 이외 기업으로 확대할 수도 있어서 아직 찜찜하긴 합니다. 이들 업체들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전선이 확대될 경우 미국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어렵다고 보면 하웨이가 이런 영토를 빼앗아 오는데 이들 세계 업체들은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샤오미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주력 스마트폰인 Mi 9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스마트폰 시장은 매기 역할을 하겠다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갔죠. 오포와 비보 등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하웨이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포 같은 경우는 5G 스마트폰도 출시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요, 또 재밌는 것은요, 이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한결같이 민간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중국 국유기업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웨이에 앞서 타격을 받았던 ZTE와 하웨이도 모두
중국 기업, 사실상 국유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웨이 같은 경우는 런정페이, 회장인 런정페이가 인민군 출신 장교고 드러난 지분은 없지만 중국 정부가 지분의 상당 부분을 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보안과 밀접한 통신 장비를 다루는 업체들이었죠. 이들 미국에 지금 제재를 받았고 받아왔었던 기업들은요. 그래서 더 타격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중국의 다른 스마트폰 업체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민간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어필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에 진짜 민간 기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웨이가 진짜로 망하게 되면 샤오미, 비보, 오포 같은 그런 기업들이 미국의 또 다른 타깃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들 기업의 벨에 쌓인 지배구조도 언젠가는 드러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들 기업들은 하웨이라는 총대를 맨 기업 때문에 미국의 탄압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여파로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내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없이 자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는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달리 말하면 미국의 제재 초기에 자체 개발력으로 나온 제품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G 하웨이도 최근에는 자체 칩을 개발하는 것은 완전한 내재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제조업을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양상은 하웨이의 망조가 제대로 들었고 삼성전자와 중국의 다른 빅4가 승기를 잡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어려운 상황만 있었는데요. 모처럼 만에 밝은 기운이 감도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웨이는 죽고 삼성전자는 뜬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